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한국형 유니콘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건 유니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VC라는 이제 자본이 그 백킹을 해주는 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그 이미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과 그런 롤은 분명히 좀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의 한국형 유니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현재 한국형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너무 좋은 서비스와 너무 좋은 그런 뭐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뭐 고용 창출도 많이 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수용이다. 라는 그런 비판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많은 그런 뭐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뭔가 그 새로운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업 이익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결국에 저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만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진짜 기업으로서 뭔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 한국형 유니콘이 나오고 그 유니콘들이 이제 국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나 좀 다른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 익스펜션이 가능하고 또 이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탄탄한 강소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실은 VC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앵글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찾고 발굴하고 서포트를 했을 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더 높은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VC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VC의 역할이 필요하고 유니콘 기업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한국형 유니콘 기업, 소위 내수형 유니콘 기업은 안 된다. 글로벌한 생각을 갖고 수출을 그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그리는 그런 유니콘 기업이 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생태계를 정부가 고민하고 또 VC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감합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려의 시각을 VC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사실 이게 투자자의 노트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VC를 알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로 이 VC가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를 그림 그려보는 것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지 않았던 그런 접근 방법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교양적 사고를 갖기 위해 필독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자보다도 우리 나라 걱정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나라 걱정하거든요. 근데 창업가의 고민이라는 관점에서 한 분 한 분이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창업가 당사자로서는 실패를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아이디어, 기술 이걸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고 어떻게 VC로부터 투자를 받는지, 그 VC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엑시트하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좀 그런 창업가들에게 고민을 제공해주는 저는 그런 지침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고, 그러는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이 저성장 고착화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창업가들이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업가 분들께 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스타트업이 창업가 여러분들이 VC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포인트를 좀 이 책을 안 보더라도 알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가 분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이제 실무자분들도 이 VC의 생태계와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80만 명 정도 지금 종사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국내 4대 그룹의 그 종사자 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거든요. 그 말인즉 상당히 이미 큰 그런 시장을 이미 국내에서도 형성을 하고 있다. 그 말인즉 굉장히 많은 실무자분들이 이 생태계에 있으신 건데 이 생태계에 가장 뭔가 영향을 크게 주는 그 요소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실은 저는 자신있게 VC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그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자본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VC랑 항상 좀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과 뭔가 긴밀하게 좀 소통하고 뭔가 라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회사의 전략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VC의 그런 생각과 내지는 그 VC의 의사결정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온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창업가 분들께서만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실무자분들도 같은 호흡으로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지 그 회사가 잘 될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일단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그럼 이제 그 VC는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스타트업을 보는가 이게 또 그 실무자분들이나 창업가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 두 번째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모델 정도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VC라는 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하는 그런 모험 자본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파이가 크면은 아무래도 그 성공의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희가 10조짜리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0%를 먹으면은 1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100억짜리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00%를 다 먹어도 결국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지면은 그 회사가 클 수 있는 업사이드 또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빠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규모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사람 너무 중요하죠. 이어서 사람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소수의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있고 각자의 장점이 뭐가 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줘야 되는 밸류가 그 대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제 인력에 대한 거를 또 많이 고민하고 좋은 팀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 팀과 함께 풀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고 깔끔한 그 사업 모델로 트랜스퍼 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그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하지만 굳이 이런 성공의 방정식 내지는 공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창업가 분들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좀 성공적인 창업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 쓰신 책에 독자가 부류가 이제 하나의 창업가, 창업을 한 그 스타트업이나 그 기업의 실무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창업가 사이드가 꼭 이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VC를 보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자가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ETF나 어떤 투자를 하시든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VC 투자 기법을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네.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드린 답변과도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장, 사람, 사업 모델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주식을 그러니까 상장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특히 사람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은 너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간과를 하시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좀 제한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LG, 삼성 이런 대기업들 말고 저희 상장사 중에 실은 중소기업도 많고 이제 중견기업들도 많은데 그 회사들을 실은 보시면은 그 오너 내지는 그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 내지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은 그 투자의 확률이 훨씬 더,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호흡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고 좀 짧은 프레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어쨌건 뭐 VC 투자의 기법을 저희가 상장사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VC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는 투자이다. 그래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놓고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뭐 주식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뭔가 짧은 플럭슈에이션에 동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회사인 건지 그러니까 오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5년, 10년 후에도 충분히 밸류가 있는 회사인 건지와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 투자의 영역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긴 호흡의 관점에서 놓고 조금 주식을 VC처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좀 앵글로서 그런 주식을 상장사 주식을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신 조언들 저도 정말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야,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을 하든 예? 소위 뭐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든 아니면 가전 업체를 뭐 인수해서 뭐 사업을 하든 자동차 회사를 하든 이 사람이 하면 난 뭘 하든 투자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섹터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을 마저 챙겨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미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 이 채널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있어요. 네. 지향점은 건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 그 건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때 일방향적으로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그 다른 의견도 같이 갖게 됐을 때 건전한 정보를 풍성하게 가지실 수 있다. 네. 뷰포인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채널의 미션이에요. 실제. 그리고 뭐 사람을 보셔라라는 건데 그거 뭐 제가 진행하는 채널이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시고 뭐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는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 제 채널이 지향하는 이 모델 그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정보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것을 그냥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저는 요약해서 얘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것을 지향점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건전하세요. 정말. 다른 어떤 채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건전한 댓글 문화가 정립이 되어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네,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VC가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저랑 이 경제, VC, 스타트업, 그리고 여러 가지 팁까지 걸쳐서 이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이라는 책의 저자, 김기영 교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라는 이 시리즈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단 이런 좋은 채널에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업이 이제 VC랑 스타트업 쪽 일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매크로에 대한 고민은 아무래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교수님이 이제 뵌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성도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VC 투자도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스타트업들도 좀 더 약간 움츠리시고 더 어려우신 그런 상황을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VC랑 스타트업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 새로운 페이스가 올 때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 40년도 다르지 않았고 앞으로의 40년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매크로 쪽이나 이제 상장 주식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이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VC를 이해하시고 또 스타트업의 그런 흐름을 더 잘 파악을 하시면은 지금 관심 있으신 이런 시장에 대한 그런 큰 흐름, 그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시는데도 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항상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VC가 있다. 그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